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재밌는 사연이 많길래 저도 한번 보내볼게요. 작년 일입니다. 제가 원체 밖으로 활발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올해도 별다를 바 없지만 작년에는 정말이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넘쳐나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데 어디에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잖아요. 클럽에서 땀을 빼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그리워지고 여자를 만나 쏟아야 풀리는 에너지가 그대로 쌓여버렸습니다. 이 넘쳐 흐르는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니 아주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 침대에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봤는데 어머니가 친구들 모임을 다녀오셨는데 친구분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간 얼마나 아쉬웠는지 오랜만에 방문한 어머니 친구들도 여자라고 그간 쌓여왔던 게 꿈틀꿈틀 대더라고요. 원래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라 하니까 어머니 친구들 둘러앉아 있는데 저도 껴서 앉아서 과일 같은 거 주워 먹으면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조금 지루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저를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줌마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네 미숙이 요즘 뭐 하는지 들었어? 미숙이모라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분이신데 저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아줌마가 굉장히 예쁘십니다. 아줌마가 예쁘다는 말이 제 나이대에선 잘 나오기 힘든 말인 건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워낙 오래전이기도 하고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거든요. 미숙이모는 수영 강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군살이 하나 없이 건강미가 넘쳐흐르고 유난히 피부가 곱고 하얘섰는데 길다란 머리를 두껍게 웨이브를 하고 있어서 마치 첫 인상이 공주님 같았습니다. 동네에도 소문난 예쁜 아줌마여서 어머니가 미숙이모를 저에게 처음 소개했을 때도 예쁘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엄마보다 훨씬 예뻐. 라고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어머니한테 등짝을 세게 맞았던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아는 분 이야기라 그런지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대충 정리해보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홧김에 이모에게 수영을 배우던 젊은 남자랑 맞바람을 폈다네요. 그런데 맞바람을 핀 남자에게 이용당해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불쌍한 아줌마의 이야기 정도로 끝낼 수 있겠는데 맞바람을 핀 게 오히려 미숙이모가 귀책 사유자가 되어서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다네요.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서 정말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숙이모는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떠나 자연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인이라는 말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같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거의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몇 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에너지도 넘쳐나겠다. 날씨도 따뜻하겠다. 산속에 기거하고 있는 미숙이모를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며칠 지내보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래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더니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제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로 가방을 싸서 출발해버렸습니다. 미숙이모가 지낸다는 곳을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쯤에 올라 계곡을 따라가니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똑같은 허름한 집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인기척은 없는 게 미숙이모는 집에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도 없으니 어디 계시냐고 전화를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여기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헛걸음을 친 건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공기 좋은 곳에 있으니 상쾌한 게 미숙이모가 없더라도 그동안 쌓였던 에너지를 발산하기는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까 제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바리바리 싸들고 온 가방도 너무 무겁고 해서 가방을 근처에다가 내려놓고 주변이나 한번 돌아다니고 와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는 물 흐르는 계곡도 있고 공기가 맑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두 달 정도는 이런 데서 마음도 잡으면서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계시려나 하고 왔는데 미숙이모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해 보이는 툇마루 같은 게 있길래 거기에 일단 누워서 낮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나서 일어났는데 미숙이모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숙이모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새하얀 공주님 같던 피부는 조금 그을려 있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운동을 하던 이모의 모습과 잘 어울려서 더 보기 좋았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에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여쭤보니 이미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속세를 떠났다길래 핸드폰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도 말 안 해준 어머니도 원망스럽고 뭔가 자연인 같은 걸 기대한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길래 마음속으로 이제 냇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장바구니에 고기며 야채며 바리바리 마트에 가서 사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식사 준비한다고 창고 같은데 가서 브루스타를 꺼내오시는데 실망감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자연인 생활은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숙이모가 여기는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오랜만에 이모도 보고 요즘 집에만 있는 게 너무 갑갑해서 에너지 좀 분출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미숙이모가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더니 힘이 넘치는 남자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좀 있다고 하는 말에 농담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채고 뭐든지 시켜만 달라고 남자답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곧바로 식사 준비는 자기가 할 테니까 뒷정리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말하시더군요. 산속에서 먹는 식사는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정리를 다 마쳤더니 미숙이모가 밥 먹었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이모가 알고 있다는 산나물 스팟이었습니다. 이모는 이런 일이 익숙한지 저건 따도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설명해 주셨어요. 나물 캐는 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있는 걸 이렇게 맘대로 따도 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여기까지는 이모 땅이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세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값은 아니었지만 빈털털이라던 이모는 14,000평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땅 부자였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떼부자가 되시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웬만해선 오를 일도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다시 나물 캐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무 근처에 웬 처음 보는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꽃이 너무 예뻐서 이모한테 이 꽃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야생화라고 설명하시면서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집에 갈 때 화분을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강한 햇빛만 안 주면 키우기는 쉬운 편이라고 에너지가 넘쳐나면 집에서 화분 가꾸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말리는 것까지 다 도와주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자신이 있었는데 조금 피곤해졌는지 저도 모르게 아픔이 나왔습니다. 미숙이모가 그런 저를 보더니 피곤하냐고 물으시고는 저쪽에 있는 방이 안 쓰는 방이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눈 좀 붙이고 있으라고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맙소사. 정말 안 쓰는 방이었는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방 구석에 버섯도 자라있고 벽은 이끼며 곰팡이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바닥을 뚫고 나온 잡초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흡사 정글을 연상케 하는 모습에 그 길로 바로 나가서 이모에게 저 방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이모도 정말 안 쓰는 방이다 보니 미처 확인을 못했나 봐요.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불편하더라도 이모랑 같은 방을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도 군대도 다녀오고 다 큰 남자인데 아무리 어머니의 친구라고 해도 남녀가 한 방을 쓰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밤도 어두운데 처음 오는 산길을 내려갈 자신도 없었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완전 밤이 깜깜해졌을 때 저는 방 안에서 혼자 긴장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모와 한 방에서 붙어서 자게 생겼고 씻고 온다는 이모는 샤워할 만한 곳이 따로 있나 했는데 바로 문 너머 음식 준비하던 수도가에서 찰박찰박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요. 제가 말도 없이 찾아온 것이니 일단 이모에게서 최대한 떨어져서 문 쪽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추웠는지 저도 모르게 재채기를 해버렸는데 이모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대고 있는데 제가 감기에라도 걸려서 집에 돌려보내면 우리 어머니 볼 면목도 없고 잡아먹지도 않으니까 가까이 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모와 저 사이에 사람 하나 누울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모는 제 쪽을 향해 누워 있었는데 오랜만에 사람하고 같이 지내니깐 참 좋다는 둥 뜻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오늘 하루 일로 에너지가 고갈되었는지 저도 결국 잠에 들고 말았는데 벼랑간 제 이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미숙이모였습니다. 이모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오랜만에 사람품이 너무 그리워서 그러니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잠결에 그런 건지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저도 이모 쪽으로 돌아누워 이모를 한번 꼭 안아줬습니다. 미숙 이모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전해졌고 방 안에 제 심장 소리가 뛰는 게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자연인이라는 게 무색하게 익숙한 샴푸 냄새에 여기가 깊은 산속 어머니 친구분이 사는 곳이란 것도 잊었습니다. 이모가 말했던 남자가 해줘야 할 일이 이건 아니었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사실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렇게 혼자 사는 미숙 이모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이모와 이틀을 더 있었는데 저도 더 이상 발산할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았고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더 생겨도 생겨버리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 말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준비가 끝나 출발하려는데 이모가 저를 쫓아나와서 뭔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나물 캘 때 봤던 야생화 몇 가지를 화분에 옮겨 담아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말했던 걸 기억하고 제가 가는 길이라고 챙겨주신 거였어요. 야생화는 이모가 설명해준 것보다 키우기가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이내 곧잘 자라더라고요. 지금은 집에 20개가 넘는 화분이 생겼습니다. 꽃잎이 활짝 열린 화분을 보고 있자면 자꾸 이모와 지냈던 그 며칠간의 추억이 생각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